화산섬 제주는 용암 동굴의 보고다. 용천 동굴은 그중 가장 아름다운 동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곳은 무려 3km에 이르는 용암 동굴이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동굴. 그러나 그 안에는 화려한 탄산염 생성물이 가득하다. 용암 동굴에서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20만 년) 전 만들어지기 시작한 용천 동굴.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 2005년 5월 전신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동굴이 발견됐다.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학술조사 외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안전과 동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한 사람이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내려갈 때까지 다시 내려오지 마세요. 여기 중간에 지상에서 8m 아래로 내려가면 그동안 어둠과 침묵에 쌓여있던 용천 동굴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용천 동굴은 국내 최초로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의 대표적인 동굴이다. 동굴 안은 그 폭과 높이가 구간마다 다르다. 용암이 흘렀던 방향을 따라 동굴은 이어진다. 동굴 안에는 용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높이가 낮고 좁은 통로에서는 용암이 흐를 때 천장이나 벽 표면이 녹아내려 형성된 용암 종유석이 발견된다. 벽면을 따라 흘러내린 용암은 그 온도와 양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용암 유석이다. 바닥에는 마치 굵은 줄을 감아놓은 듯한 밧줄 구조가 발견된다. 용암의 표면이 식어갈 때 안에 있는 용암의 흐름을 따라 표면이 휘어지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동굴 입구에서 하류 쪽 200m 지점. 이곳은 뜨거운 용암이 동굴 바닥을 뚫고 더 아래로 흘러간 흔적을 남겼다. 용암 폭포다. 폭포의 깊이는 7m나 된다. 수차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동굴 속에는 또 다른 동굴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은 다층 구조를 이룬다. 용천 동굴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층 구조라고 하는 구조가 발달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뿐만 아니라 하와이라든가 세계에 있는 많은 동굴에서 발달하는 그 대표적인 용암 동굴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천 동굴의 마지막 하류는 좁은 통로에서 끝이 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동굴의 끝.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동굴 호수다. 여기가 이제 용천동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천동굴 호수입니다. 호수 제주도에서 동굴 중에 호수를 가지고 있는 동굴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도 않습니다. 국내 용암 동굴 가운데 단 하나뿐인 호수.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동굴 지표면에서 8m 아래 호수를 탐사하기로 했다. 바닷물이 일부 유입되지만 민물이 줄을 이루는 호수는 마치 우물 속처럼 맑다. 호수는 동굴을 따라 이어진다. 호수 안은 어떤 모습일까? 호수 안 수중은 동굴의 연장이다. 수중도 육상과 다를 바 없이 용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마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어놓은 듯한 용암 석수는 수중에서도 장관을 이룬다. 호수의 수심은 8에서 13m. 호수안 동굴은 그 깊이와 넓이가 구간마다 다르다. 길이 800m 이르는 호수는 용천 동굴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이다. 수중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발견됐다. 호수 입구 쪽에서 발견된 다량의 목재와 토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는 무늬를 새긴 도장으로 표면에 무늬를 찍어 만든 일명 인화문 토기다. 이 토기는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다. 목재는 손을 대자마자 부스러져 버릴 정도로 부식된 상태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동굴에서 발견된 목재는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천년이 넘도록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호수 바닥에서는 동물의 뼈가 발견됐다. 아직 구체적인 종을 밝혀내지 못한 동물 뼈들이 호수 곳곳에서 확인됐다. 호수 일대에서 발견되는 동물 뼈는 주로 족제비과 사슴과의 동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동물 뼈는 호수 구간 지상부에서도 발견됐다. 이 동물은 멧돼지로 밝혀졌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골반까지 멧돼지의 형상 그대로다. 또 뼈도 아마 마찬가지 같아요. 이 뼈에 이 멧돼지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죽고 난 이후에 한 1000년 가까이 이런 생성물들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생성물들을 이제 피복을 시킨 것 같아요. 고고학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용천동굴 호수.
두 차례 학술 조사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취재팀의 탐사 과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흔적이 카메라에 잡혔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 분명하다. 바닥을 유심히 살피던 카메라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됐다. 물고기다. 우리나라 동굴에서 물고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변에서 또 다른 물고기가 발견됐다. 온몸이 투명하고 눈이 퇴화된 형태의 물고기.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굴 안에서 환경 스페셜 탐사팀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동굴성 어류가 확인된 순간이다. 이 가늘게 꼬리를 보면 이쪽 가슴 진행을 맞추고 이동을 하는 게 제작진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어류학자에게 자문했다. 확인 결과 발견된 이 물고기는 제주 해안에서 서식하는 미끈 망둥인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가 크다는 특징, 그리고 이제 이 눈인데요. 눈이 위쪽에 나와 있는 특징이 바로 미끈망둑 속에 속하는 어류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용천 동굴 호수가 오랜 기간 외부와 격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 물고기는 동굴 내부에서 퇴행성 진화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용천 동굴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한국 미기록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에서 동굴성 미끈망둑 속 어류가 2종이 보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일본 고유종이고 현재 절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 종과는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신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고요. 제주는 2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화산 폭발은 360여 개의 오름을 만들었다. 용암의 양이 비교적 적었던 곳은 원통 모양의 분화구형 오름을 만들었고, 용암이 많이 흘렀던 오름은 말발굽형 모양이다. 해발 463m의 검은 오름은 대표적인 말발굽형 오름이다. 검은 오름 용암이 분출됐던 분화구 안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분개토랑의 거의 가운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죠. 이곳에는 당시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지형에 비해서는 조심하십니다. 폭 4m, 깊이 8m의 용암 협곡은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좁은 계곡이다. 화산 폭발 당시 날아온 용암 덩어리도 발견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화산탄입니다. 화산탄이고 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액체 상태의 용암 덩어리가 공중에서 식으면서 굳어진 이 화산탄은 지름이 50cm나 되는 대형이다. 희귀 난대 상록수와 양치식물의 보고인 검은 오름 분화구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많다.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용암으로 쌓인 암석들이 지표 밑으로 함몰되면서 만든 이 구멍은 일명 숨골이다. 쌓인 암석들 틈 사이로는 여름에 찬 기운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온다. 용암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 에어컨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은 더 낮은 지역이거든요. 지표면보다 더 낮아서 지금 차가운 기온이 이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풍혈이거든요. 30도를 넘는 한낮에도 이곳의 기온은 불과 5.2도. 1년 내내 상록수가 자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이 관찰됩니다 보면. 검은 오름 용암은 곳곳에 동굴을 만들었다. 깊이 35m에 이르는 수직 동굴도 그중 하나다. 보시면은 지금 습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요. 수평으로 가장 바닥면에 수평으로 북쪽을 향해서 한 38m 정도 수평으로 가는 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검은 오름 화산은 약 20-30만 년 전 폭발을 시작했다. 흘러내린 용암은 지표면부터 식으면서 굳어진다. 땅속의 용암은 식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빈 공간을 형성한다. 그 위로 수차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동굴의 바닥이 점점 깊어진다. 용암 동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만장굴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 오름계 용암 동굴 가운데 가장 길고 웅장한 동굴로 손꼽힌다. 만장굴의 미공개 구간, 이곳에서는 용암교를 볼 수 있다. 용암교는 여러 층으로 발달한 통로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동굴 천장이 다리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장굴은 바닥의 밧줄 구조가 가장 발달한 용암 동굴이다. 마치 손으로 빚어놓은 듯한 밧줄의 모양은 탄성을 자아낸다. 용암 동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만장굴은 최대 높이 25m, 폭 18m를 자랑하는 웅장한 규모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만장굴의 구조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상층굴의 규모도 상당히 크지만 제가 밟고 있는 발 밑에 또 다른 하층굴이 또 존재합니다. 규모가 20m 이상 되는 구간들이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다른 세계 어느 나라의 동굴, 용암 동굴의 어떤 규모에 견줘서도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웅장한 규모의 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오름 용암계에서 발견된 동굴은 만장굴을 비롯해 모두 1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장굴의 총 길이는 7.4km. 만장굴은 원래 김녕굴과 연결된 굴이었다. 만장굴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김녕굴이 있고 여기서 30m 떨어진 지점에 용천동굴이 자리 잡고 있다. 용천동굴의 상류 구간은 하류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 황금색 동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벽면과 천장에는 지름 0.3mm 크기의 가는 종유관이 샹들리에처럼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동굴 바닥도 생성물로 가득하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생성물은 더 화려해진다. 동굴 속 생성물은 오랜 시간의 산물이다.
이제 종유석이랑 지금 이제 석순이 붙어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석주가 되는 거죠. 이제 저 자라는 속도를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용천동굴 학술조사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자라는 속도가 1년에 0.03mm 정도 자란답니다. 동굴 생성물의 비밀은 물방울 속에 있다. 동굴 속으로 유입된 물 속에 있는 탄산염 성분이 용암동굴을 석회동굴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동굴 바닥에 형성되는 동굴 팝콘은 꽃이 핀 듯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었다. 물의 양에 따라 그 결정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굴 팝콘은 동굴 속 꽃밭이다. 동굴 속에서도 진주가 자란다. 미끄러질 듯 부드러운 모양의 동굴 진주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다. 물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에 따라 생성물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진다. 물방울 따라 길게 늘어지는 이 생성물은 그 모양이 커튼 같다고 해서 일명 동굴 커튼이라 불린다. 동굴 커튼은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곳에서 잘 자란다. 용암동굴 내부에 다양한 탄산염 생성물들이 자라나는 이 현상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우리가 이 여러 사례를 전 세계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전 세계의 어느 용암동굴도 제주도처럼 이렇게 용암동굴 내에 아름다운 그런 석회 성분으로 되어 있는 동굴 생성물이 자라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천동굴은 이러한 아름다운 석회 성분의 동굴 생성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분포나 규모가 너무 동굴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용천동굴 최상류로 가는 길은 통로가 좁은 난코스다. 이곳은 사방이 생성물들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다. 굵은 석순에서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 특이한 형태의 생성물은 신비롭기만 하다. 총 길이 3km의 용천동굴 끝부분. 이곳은 많은 양의 모래가 무너져 내린 채로 막혀 있다. 이게 이제 용천동굴의 끝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지표가 되게 가깝습니다. 동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모래가 지금 유입돼가지고요. 쭉 마지막 이 동굴 이제 입구를 덮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자연적인지 인공적으로 이제 모래가 유입된 건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동굴 안에서 발견된 모래는 입자가 고운 하얀 모래다. 이 모래는 막힌 동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용천 동굴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 이곳에 또 하나의 동굴이 있다. 바로 김녕굴이다. 구불구불한 동굴 모양 때문에 뱀굴이라고도 불리는 이 굴은 일부 구간이 2층 구조로 돼 있다. 동굴 입구가 외부와 통해 있는 김녕굴에서는 귀가 큰 관박쥐를 볼 수 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닥이 모래로 뒤덮여 있다. 이 동굴의 반대쪽 부분이 바로 용천 동굴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모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유입되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반대쪽이 지금 용천동굴 방향입니다. 김녕굴의 마지막 구간을 모래가 막았고 반대로 용천동굴의 마지막 최상류 구간을 모래가 막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탄산염 생성물들이 많았던 용천 동굴의 최상류 지상부는 어떤 모습일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취재팀은 용천 동굴의 최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월정리 마을을 찾았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모래가 많은 땅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마을은 모래가 많은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큰 동산이 하나씩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모래가 많이 불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겼고,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하니까 김녕 해수욕장에서 계절풍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몰려온 거다. 그렇게 들었어요.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이름난 김녕 해수욕장. 이곳 바다 색깔의 비밀은 바로 모래다. 유난히 하얀 모래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하다. 모래 입자가 곱고 또 색이 밝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고요. 바다 빛깔도 모래가 밝아서 그런지 좀 더 다른 데보다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나? 그럼 하늘색 빛이 더 많이 나서 보기에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곳의 모래는 물과 만나 뜻하지 않은 풍경을 연출한다. 처마 끝에 달린 종유석이 바로 그것이다. 동굴 속 종유석과 같은 모습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 덕분에 바닥에는 석순이 자라던 흔적도 발견된다. 지금 이제 천장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물이 툭툭 떨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저 용암동굴 내에 지금 석회 생성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김녕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에서 날려온 모래들이 이제 지붕에 쌓였다가 이제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녹아가지고 생성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김녕 해변에 하얀 모래가 생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 이 모래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현미경 조사 결과 김녕 해안의 모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흙모래와는 전혀 달랐다. 입자가 가는 흙이 아니라 작은 조개나 바닷속 연체동물 껍질로 이루어진 모래다. 이 모래는 석회 성분이 풍부해 동굴 속 탄산염 생성물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사구의 성분은 석순의 성분하고 똑같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 이 차이는 뭐냐 하면은 사구에 있는 탄산칼슘의 그런 광물들은 생물체들이 만든 것이고 석순은 아까
물에서 직접 광물이 심전을 한 그런 차이죠. 그렇지만 성분은 똑같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죠.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진 김영 해안의 모래는 바람을 따라 내륙으로 날아간다. 지난 겨울에도 이곳 해안의 모래는 도로 위를 뒤덮을 정도로 극성을 부렸다. 계절풍을 타고 날아간 모래는 일부 동굴의 지상부를 덮었다. 땅 위에 덮인 모래는 지하 동굴에 영향을 준다. 용천 동굴 일부 구간에만 탄산염 생성물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상에 비가 내리면 지표와 가까운 동굴 안에도 빗물이 스며든다.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은 동굴 생성물을 키우는 생명수다.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양의 탄산칼슘은 동굴 생성물을 만든다. 문제는 시간이다. 동굴 진주는 동굴 속 연못에서 생성된다. 물속에 작은 이물질 조각에 피복된 미세한 입자의 방해석이 동굴 진주의 핵이다. 이 조각이 물결을 따라 움직이면서 바닥과 마찰되면 표면이 매끄러운 동굴 진주가 만들어진다. 동굴 천장에 생기는 동굴 커튼은 물방울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곳에서 생성된다. 동굴 산호의 일종인 동굴 팝콘은 물방울 유입이 적은 곳에서 날카로운 형태로 자라난다. 무늬들이 많고 여기 또 빗장 무늬. 용천 동굴에는 사람의 흔적도 발견된다. 벽면에서 사람이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 글자 모양 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복 껍데기도 수십 군데서 발견됐다. 불을 피운 흔적은 물론 숯집 바닥에 떨어져 탄산염 생성물에 뒤덮인 경우도 눈에 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이곳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지난해 용천 동굴 내부의 고고 유물 조사 결과 모두 22점의 토기가 발견됐다. 단일 유적지에서 22점이 출토된 것은 제주도에서 처음이었다. 출토된 토기는 8, 9세기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 유물로 밝혀졌다. 이 유물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곳에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동굴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그 공감적인 기능을 했는지 이런 고고 유물의 수습 조사를 통해서 고고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함께 조명이 되면은 세계 자연유산으로서의 어떤 용천 동굴 가치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천 동굴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식물 뿌리다. 동굴 천장에 바위 틈을 타고 땅속으로 들어온 식물 뿌리는 동굴 속에서 성장한다. 그 길이는 최대 8m에 이른다. 동굴 안으로 들어온 뿌리는 물속에 탄산염이 피복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식물 뿌리와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물방울, 그리고 동굴 속 시간은 식물을 광물로 바꿔놓는다. 용천 동굴에 뿌리내린 식물을 알아내기 위해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꾸려졌다.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뿌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뿌리가 죽은 다음에 탄산염이 침적이 되고 다시 뿌리가 내려오고 하면서 이런 멋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동굴 위쪽 지상부에 있는 나무 뿌리는 자라면서 그 일부가 동굴 속까지 내려온다. 나무 뿌리는 동굴 속으로 유입되는 탄산칼슘 성분을 만나면서 서서히 그 모습이 변해간다. 이렇게 나무 뿌리는 종유석이 되고 바닥에 닿으면서 나무 뿌리 석주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동굴 안으로 들어온 뿌리는 어떤 나무일까?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물 뿌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식물조사팀은 동굴 속에 뿌리내린 식물을 알아내기 위해 표본을 채취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동굴 위 지상부에서 자라는 식물 조사도 병행했다. 동굴 속 뿌리와 지상부 식물의 연관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뿌리들이 있는 구간들을 쫙 살펴봤는데 대부분 도로와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경작지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이 부분이 원식생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솔이니 예덕나무, 보리수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자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물들에 있어서 DNA를 채취를 해서 밑에 있는 뿌리가 내려와 있는 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어떤 식물의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지 DNA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굴 속 나무 뿌리가 자라는 지점의 지상부에서 표본 채취가 이루어졌다. 동굴 내부와 지상부에서 모두 95점의 표본을 채취했다. 김상태 교수는 채취한 표본마다 DNA 조사를 했다. 건조된 표본은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넣어 순간적으로 얼게 한 다음 분말 형태로 만든다. 이 가루를 이용해 DNA를 추출한다. 채집한 식물 표본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DNA를 추출해낸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DNA 바코딩 기법으로 동굴 속 뿌리와 지상부 식물의 염기 서열을 비교한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마침내 일치하는 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몇몇 안 되는 샘플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수나무가 동굴로 침투한다는 것을 이제 DNA 기법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떤 식물인지를 밝히는 것은 이 동굴의 전반적인 동굴 생성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동굴 보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굴 속까지 뿌리를 내린 보리수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 관목이다. 잎에 은백색의 털이 있고 보통 3m 정도 키가 자란다. 지하의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리수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리수나무의 경우에 있어서 3에서 5m 정도까지 그 동굴까지 뻗는 그런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 생물학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만 나무가 그 속에까지 큰 뿌리를 깊게 뻗을 수 있다는 게 재밌잖아요. 추가 조사 결과 DNA가 일치하는 새로운 식물이 확인됐다. 절벽이 여기니까 이 일대에서 자라는 식물은 실제 동굴 속 뿌리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수분잎 천선과가 있네. 열매도 있어요. 보세요. 좁은잎 천선과. 네. 바로 천선과 종류다. 동굴 밑에까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선이 먹는 과일이라는 천선과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상류 함몰 지역에 있던 그 함몰 지역의 위로 뿌리를 내린 그 식물들과 이제 일치할 가능성이 높죠. 식물 뿌리가 만들어낸 종유석은 용천 동굴에서 불과 1.5km 떨어진 당첨을 동굴에서도 발견된다. 이곳은 지난 1994년 밭을 갈다 발견된 동굴이다. 당첨을 동굴은 총 길이가 110m에 불과하지만 화려한 생성물은 마치 지하 궁전을 방불케 한다. 동굴 안으로 들어온 식물 뿌리를 감싸며 만들어진 석주는 다른 나라에도 그 유래가 드물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굴 속 생성물은 살아있는 시간의 기록이다. 동굴 종유석 연구를 위해 동굴 속에서 채취한 부서진 표본으로 단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현미경 관측을 해보니 종유석에는 나무처럼 나이테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나무의 나이테가 형성되듯이 동심원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동심원상의 개수를 가지고 생성 시기가 언제였는지, 몇 년 지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과연 생성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천 동굴에서 채취한 석순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동굴연구소 우경식 박사는 석순의 나이테가 기후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이테가 없는 부분은 순수한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이테가 있는 부분은 약간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이제 오는 여름철에는 이것이 이제 빗물이 많이 빨리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맑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요 탄산칼슘 성분만 쌓이다가 겨울이 되면 가을이 이제 되면서 특히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토양이 많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유기물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12월달에 그 유기물이 많이 동굴 속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그런 이제 띠 같은 것이 이제 탄산칼슘 성분에 포함이 돼서 유기물이 포함돼서 나타납니다. 해마다 하나의 나이테가 생긴다고 할 때 이 나이테의 간격은 강우량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주장이다. 용천동굴 생성물이 고기후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이테의 간격을 우리가 추정을 하면 과거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태풍이 제주도를 갖다가 영향을 줬는지,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서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성장했던 석순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1000년, 2000년, 맥시멈으로는 약 4000년까지의 기후 변화도 상세하게 우리가 밝혀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아마 이 자료는 전 세계에서 나온 어느 기후 변화의 과거의 기후 변화 자료보다도 뛰어난 그런 자료를 갖다가 바로 이 용천동굴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천동굴. 이곳에 4000년간 쌓인 탄산염 생성물. 용천동굴은 그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대자연의 신비와 경이가 살아 숨쉬는 곳. 영겁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용천동굴의 비밀이 지금 풀리고 있다.